이 소설의 첫 대목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그를 만난 건 피레우스에서였다. 나는 크레타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항구로 갔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비가 내렸다. 동남쪽에서부터 아주 강한 바람이 불었고 바다의 물보라가 조그만 카페까지 날아왔다. 가게 문들은 닫혀 있었고 실내 공기에서는 땀 냄새와 세이지 향이 풍겼다. 밖은 추웠고 창문들에는 사람들의 입김이 서려 있었다. 주인공이 크레타 섬으로 가기 위해 항구로 왔다고 하는 걸 보면 여기가 지중해죠. 크레타 섬은 지중해 동쪽에 있는 그리스의 큰 섬이죠. 이게 어떤 책인지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이 책의 제목은 그리스인 조르바입니다.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들입니다. 많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문학 작품을 읽을 때 그 중에 50대가 가장 많이 구입한 책이 이거라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알게 된 것이 아주 오래전에 연초에 유명인사들이 추천하는 책 목록이 있죠. 이 책이 많이 추천이 되었더라고요. 그때 처음 읽고 나서 저도 아주 많은 걸 느꼈고, 아,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도 가능하구나. 아, 나도 조르바처럼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살기 힘들지요? 우리는 주변 눈치를 많이 보고 또 의식을 하면서 사는 그런 문화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특히나 더 이 책이 가슴을 흔들어주는, 그래서 아마도 50대가 되면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 책을 많이 읽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챗GPT한테 조르바의 성격 묘사를 하고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냈습니다. 조르바는 장돌뱅이, 좀 더 낮춰서 표현하면 이거저거 하는 잡부? 글쎄요. 원래 저자가 썼던 이 책의 원 제목은 풍우나 알렉시스 조르바의 삶과 행적인 걸 고려하면 풍운화가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언뜻 겉으로 보면 장돌뱅이이고 바람둥이의 조르바 스스로도 자기가 사기꾼이다 등등 인정하기도 하고, 먹는 거에 충실하고 특히 여자에 대한 관심이라는 말보다는 집중력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고, 그러면서도 여자에 대한 배려가 아주 깊어서 겉으로 보면 난잡한 것 같아도 그게 아닙니다. 자연이나 생명에 대한 사랑, 애틋함이 되어 있고 쓸데없는 관념이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서도 땀 흘리고 지금 바로 여기에서 행복을 만들어내고 그를 즐길 줄 아는 그런 인간입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카잔자 키스입니다. 카잔자 키스의 묘비명이 유명하지요. 크레타 섬이 그의 고향인데 여기에 있는 그의 무덤의 묘비명이 이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자유다. 그는 여러 차례 노벨상 후보에 올랐고 그의 작품 중에서 이 그리스인 조르바는 그의 나라 그리스가 오늘날의 인구가 약 1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죠. 이렇게 작은 나라의 언어로 쓰였음에도 전 세계적인 작품이 된 거 상당히 대단한 거죠. 영국의 문예비평가 콜린 윌슨은 그가 그리스인인 것이 비극이다. 만약 그가 영어로 글을 썼다면, 아니면 만약 러시아인이었고 러시아로 글을 썼다면 톨스토이나 도스토예프스키와 대등한 대우를 받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지요. 카잔자키스는 자기에게는 4명의 스승이 있는데 니체, 베르그송, 또 호메로스, 그리고 또 한 명이 여기 등장인물 조르바라고 말을 해요. 삶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한 명을 선택한다면 자기는 틀림없이 조르바를 선택했을 것이라고, 조르바를 구루로 생각한다고 그럽니다. 구루는 힌두교도들이 자기를 영적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스승을 부르는 말이지요. 평생 책과 글을 쓰며 살아온 이 지식인이 어떻게 시장이나 광산을 떠돌아다니는 막노동자에게 그렇게 큰 삶의 깨달음을 얻고 책까지 쓰게 되었을까? 그들이 만나 겪은 이야기를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선 피레우스 항구를 둘러보겠습니다. 소설의 배경은 1800년대 말에서부터 1900년대 초, 그때 사이이기는 한데 지금의 피레우스 항구는 어떤 모습인지. 피레우스 항은 그리스 해운업의 상징이라고 해요.
아테네에서 지하철로 30분 정도 떨어져 있고 이 항구 주변에 해운사만 1000여 개 정도가 위치해 있다고 하네요. 그리스 출신의 유명한 선박왕 오나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제클린이 남편이 암살당한 후에 이 오나시스랑 결혼을 했죠. 그래서 아주 세계적인 화제를 뿌리기도 했는데 그 오나시스의 본거지가 여기 피레우스 항구라고 해요. 현대그룹의 정주영이 처음 조선업을 시작할 때 오나시스가 26만 톤급 대형 유조선 2척을 주문해 주는 바람에 그 주문서가 있어야 은행에서 차관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하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바로 여기 피레우스 항구니까 우리하고도 연관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여기를 많이 방문하죠. 크레타 섬이랑 또 산토리니 섬을 많이 관광들을 가시니까요. 배 이름에 미노안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가고자 하는 그 크레타 섬에서 있었던 고대 문명이 미노아 문명이죠. 이 미노아 문명에 그리스가 영향을 받은 거고요. 밀랍으로 붙인 날개를 달고 날아올랐다가 그만 태양열에 녹아서 떨어져 버렸다고 하는 이카로스 신화. 그 신화가 시작된 곳이 크레타 섬입니다. 크노소스 궁전이 있죠. 여기에 그 궁전의 유적은 뒤에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배 이름에는 헬레닉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스 사람들은 자신들을 헬레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 공화국의 정식 영어 표기가 헬레닉 리퍼블릭이에요. 그리스 공화국. 그리고 헬레니즘이라는 말도 유명하죠. 고대 시대 그리스 문화가 그때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동쪽의 페르시아를 점령하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점령하면서 그리스 문화나 예술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그 동방의 페르시아 문화랑 합해져서 널리 퍼진 거, 그거를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죠. 헬레니즘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밀로의 비너스라는 조각상이 있죠. 아주 멋지게 예쁘죠. 크레타로 가는 여객선의 코스에 따라서 그 조각상에 나온 밀로라는 섬을 지나쳐갈 수도 있을 테고 또 산토리니 섬을 거쳐갈 수도 있겠죠. 에게에는 아름답고 특히 저녁놀이 환상적이라고 그러죠.